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60대 단독가구입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고 몇 년 뒤엔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해서 요즘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빠짐없이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기초연금도 인상하고 국민연금도 더 받을 수 있는 연금개혁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요즘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도대체 국회에서는 앞으로 연금개혁을 위해 어떤 것들을 논의하게 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자료에 연금개혁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내용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평균 수명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서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처음엔 60세였지만 한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만 62세이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까지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교수가 이렇게 수급 연령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평균 수명이 높아져서 구조적으로 국민연금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던 1988년의 평균 수명은 70세였지만 2022년 현재는 83세까지 높아져서 연금 수급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1년씩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면 70세가 되는 2030년엔 연간 30%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연금개혁을 정치권에 맡겨두면 선거만을 의식한 포퓰리즘만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념 및 세대 갈등만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년 총선과 함께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과 노인 전체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확대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처럼 주장하다가 갑자기 포기한 민주당이나 기초연금 40만원의 임기 내 단계적 인상만을 고집하는 정부 여당의 연금개혁을 맡기는 것보다 김 교수의 제안대로 국민투표를 통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과연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치면서 공적연금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김용하 교수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지낸 김현명 교수를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였는데요.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김용하 교수 포함 자문위원 8명,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중시하는 김현명 교수 포함 8명으로 여야 균형을 맞춘 형국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한 가지 이상 마련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여야가 개혁 방향을 정하면 자문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복수의 개혁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 관련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방안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대통령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인상 대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올리거나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 민간 자문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문위원인 보사연의 정혜식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2039년까지 30%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올해 43%에서 2025년 45%로 올리고 현재 월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내년 11%로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 중심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중의 한 명인 김용하 교수는 국민연금을 내는 만큼만 받는 완전 소득 비례제 구조로 바꾸고 소득 대체율은 25%로 낮추되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전문가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나 얼마 전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한정된 복지정책의 예산 속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면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이 축소되는 선택적 복지를 할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많이 지급하면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줄여야 하고, 국민연금을 적게 지급하면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2057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매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평균 수명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급속한 지출 증가를 해결하려면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를 뒤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가 70세로 늦춰진다면 기초연금을 포함한 모든 노인 복지정책의 기준도 70세로 늦춰질 수밖에 없으므로 어르신들께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연금개혁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연금 정책을 떠들어대고 있으니 참 한심하네요. 이럴 거면 차라리 연금개혁의 방향을 국민투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친절하고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2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적연금 개혁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포퓰리즘이 아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합의를 통한 진정한 연금 개혁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